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바이브레이션 7번째 시간으로 일자도개 시스템의 반응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스가 하모닉 모션을 할 경우에 시스템의 진동 응답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가 YT라는 하모닉 모션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스프링과 댐퍼로 연결된 매스가 XT라는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을 전부 규명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복원력이 두 개가 작용이 되는데, 먼저 스프링에서 이러한 상대 변이를 가지고 복원력이 발생을 하고, 댐퍼에서도 이렇게 상대적인 속도를 가지고 또 저항하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F는 MA가 되니까 요 매스가 X2 닷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진동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힘들을 모아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들을 모으면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네, 이러한 힘은 F는 MA가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요 식을 잘 정리해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표준 형태로 바로 바꿔보면 이렇게 되고, 우변 쪽에는 이제 Y 닷으로 인한 성분하고 Y로 인한 성분, 이렇게 우변에 힘의 형태로 이렇게 위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진동 운동 방정식까지 이제 나왔고요. 그러면 저 베이스의 가진을, 요 가진의 형태를 가정을 할 건데, 요거를 이렇게 익스포넨셜로 가진을 하고 요 중에 실수 성분만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면 이제 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어떤 진폭을, 복소수의 진폭을 갖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또 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y하고 x를 저 1번식에 넣어주면, 정리를 하면 1번식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xi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과만 적어보면 이건 앞에서 많이 이런 과정들은 했으니까 이제 결과만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거 곱하기 1이라고 치면 이 부분이 이제 전달함수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반응은 진폭하고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XT라는 거는 이 변이의 진폭의 매그니튜드에다가 이 위상이 밀리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루틴하게 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지를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매그니튜드를 구하려면 이 x하고 x의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되니까 거기에 루트를 이제 씌워주게 되죠. 그러면 xi 오메가가 위에서 이제 구한 형태가 되고요. a는 똑같이 있으니까 저 바깥쪽으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보면 a는 바깥으로 빼주고 x의 이제 켤레복소수니까 이 허수 부분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주고 g도 켤레복소수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하면 g하고 g 켤레복소수의 곱은 또 매그니튜드의 제곱으로 하니까 루트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고 나머지 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텀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A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그 베이스의 가진을 정의할 때 썼던 요 진폭이죠. 그러면 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베이스를 A로 가진을 했을 때 내 시스템의 응답의 매그니튜드가 어떤 식으로 증폭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 B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 식을 차트에 그려보면 여기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하면 한 점으로 만나서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러면 아이고, 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만나는 지점이 이제 루트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내가 베이스를 가진을 했을 때 내 X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그게 결국은 내 가진하는 진동수하고 내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의 비를 축으로 놓고 보면 그 값이 클수록 내가 진폭을 작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1보다 작게. 그래서 베이스 대비 진폭을 작게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은 오메가 오버 오메가 n이 루트 2보다 클 때 오른쪽 영역이 됩니다. 그리고 내 감쇄비에 따라서 내 루트 2 미만 값에서 내 진폭이 얼마나 커질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저 왼쪽에서 너무 진폭이 증폭되면 안 되니까 적절한 감쇄비를 이제 이 차트를 근거로 해서 정하게 되는 거죠. 네,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되고요. 페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크게 사용을 하진 않을 거긴 한데 일단 한번 페이즈도 유도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즈는 분모 분자에다가
GI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요 앞에 텀은 앞에서 구한 바와 같이 이렇게 되고, 뒤에 텀 이렇게 붙고, 분모에는 우리가 GI 오메가가 여기 있죠. 요 형태니까 G의 켤레 복소수를 만들어주면 요 허수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에 있는 저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허수부를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되죠.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G하고 G 켤레 복소수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GI 오메가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분모에 있는 거를 분자로 올려서 이제 곱해서 풀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유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텀은 서로 상쇄가 되고, 남는 텀을 정리를 해보면 실수는 실수끼리 모아주고요. 남는 허수부가 이렇게 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 앞부분이 xi 오메가의 실수부,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이 허수부가 되겠죠.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실수부, 허수부 해서 그 각도를 세타로 파이로 놓고 이제 탄젠트로 이 관계를 구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위상은 이제 역탄젠트로 구할 수가 있는데, 리얼값 분의 이미지너리 값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위상은 밀리는 쪽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 밀리는 각도 자체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유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즈도 앞에 매그니튜드하고 동일하게 저 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차트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차트에 따라서 내 감습비에 따른 위상의 밀림을 이제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전 주파수 영역에서요. 네, 그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그 베이스를 가진했을 때 시스템의 응답을 이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는 베이스가 이제 하모닉 모션으로 흔들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계속 해오던 대로
이제 고정된 단단한 바닥에 스프링과 댐퍼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는 이 매스의 외력이 가해지고요. 하모닉한 외력이 가해졌을 때 요 응답을 구해봐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요 지면에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만큼의 힘이 전해지는지. 그래서 요 트랜스미티드 되는 요 힘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리 시스템이 떨어도 내 지지하고 있는 바닥에서는 진동이 느껴지지 않게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요 외력을 우리 표준 형태로 KA exponential I 오메가 T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가장 먼저 할 일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죠. 네, 힘을 다 모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쪽으로는 FT가 이제 주어질 거고, 요 아래쪽으로 두 개가 힘이 나오는데 KX하고 CX 다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저 바닥의 힘은 요 두 개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미트 된 힘을 뽑을 건데, 우리는 여기에 매그니튜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요 보시면 X 다시니까 여긴 X고, 그러면 두 개가 페이즈가 서로 90도가 어긋나 있죠. 그래서 하나는 실수고 하나를 실수라고 치면 하나는 허수 쪽에 가 있어요. 서로 위상이 90도가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이 힘을 두 개를 단순히 더해서 매그니튜드를 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90도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1번, 2번 이렇게 있으면 3번을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 힘은 CX-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에다가 KX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더한 형태로 루트를 씌워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트랜스미티드 된 F의 매그니튜드를 구하는 걸로 이제 좁혀졌죠.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 위로 올라가 보면 네, 여기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여기 표준형의 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C 나누기 M, K 나누기 M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C는 2 제타 오메가 N 곱하기 M이 되는 거고, K는 오메가 N 제곱 곱하기 M이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다시 와보면, 그러면 C는 M에다가 2제타 오메가 N이니까 이 상태에다가 X-닷을 곱해서 제곱을 하는 거고, K는 M 오메가 N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X를 곱해서 제곱을 해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M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빼주고 M으로 빼주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X-닷이 들어있고 X가 있죠. 근데 X-닷은 우리가 매그니튜드 관점에서 보면 오메가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한번 미분을 할 때 오메가가 싹 튀어나와서 이제 붙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오메가 n 제곱이 들어있고 또 제곱이니까 오메가 4승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메가 4승을 바깥으로 빼줄 건데, 그러면 오메가 n의 제곱이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x도 제곱이 들어있네요. x도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남은 텀들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m 오메가 n 제곱이 다시 아까 k였으니까 kx, 우리가 친숙한 형태가 이제 보이죠.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다시 요 x는 뭘까요? x는 가진한 진폭에다가 지금 매그니튜드만 따질 거니까 이렇게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를 곱하면 x의 진폭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ak에다가 이렇게 최종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ak가 뭘까요? ak는 여기서 여기 요 부분이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외력의 진폭이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F0라고 놔보면 그러면 F 트랜스미션은 처음 가진한 F0분의 트랜스미티드 된 F의 B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바로 쭉 올라가 보면 요 형태가 이제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바디를 하모닉 모션으로 가진했을 때 시스템의 진폭의 그 B, 서로의 진폭의 B, 그 식이나 내가 고정된 바닥에서 시스템을 외력으로 가진했을 때 바닥면이 받는 힘의 그 전달되는 힘의 B를 구한 그 관계식이나 두 개가 정확히 일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이 다른 게 아니죠. 같은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 트랜스미서빌러티라고 부르는 요 좌측 항만 알고 있으면 요 오른쪽 항은 똑같이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차트는 x i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나누기 a의 차트 힘과 동시에 f0분의 트랜스미티드 f의 요 차트하고도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두 케이스 전부 다 매그니튜드의 b는 요 차트 하나를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모닉 모션 오브 더 베이스나 바이브레이션 아이솔레이션이나 결과적으로 매그니튜드의 그 b는 진폭 b는 똑같더라. 이제 요거를 오늘 하나 알아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루틴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